네, 오늘 드디어 저희가 신형 트래버스 시승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이 하이컨트리 트림 새로 나왔죠. 국내에 처음 출시된 최상위 트림인데 이 6,430만원짜리 트래버스 과연 살만한 가치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얼굴 보시면 확실히 잘생겨지지 않았나요? 일단 헤드램프가 굉장히 멋있게 바뀌었는데, 원래는 헤드램프 안에 주간주행등이랑 로우빔 헤드램프가 같이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방향지시등이랑 주간주행등을 여기 위로 빼고 헤드램프는 이 아래쪽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주간주행등이 새로 들어갔는데요, 얘는 프리미어 트림 이상부터 이렇게 기역자 보조 주간주행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차를 멀리서 보면 확실히 전보다 깔끔해졌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그릴 디자인도 좀 바뀌었습니다. 이 쉐보레의 상징 중에 하나죠. 이 듀얼 포트 그릴인데, 원래는 이렇게 안쪽으로 파여 있었다면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브라운 컬러로 되어 있죠. 이 컬러는 하이컨트림 전용 컬러입니다. 범퍼 아래쪽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바꿨고요. 네, 얼굴은 이렇게 바뀌었고요. 왼쪽으로 오시면 하이컨트리 레터링이 이렇게 크게 붙었습니다. 원래 여기에 기본 나머지 트림들은 트래버스 레터링이 붙는데, 여기 산 그림도 있고요. 굉장히 큰 하이컨트리 전용 엠블럼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모습 보시면 길이가 5230mm, 대형 SUV 중에 굉장히 큰 차체를 자랑하고 있어서 이렇게 보면 엄청 크죠. 앞뒤 길이, 폭, 높이 모두 동일하고요. 리어램프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안에 그래픽만 바뀐 게 아니라 이 겉에 이 램프 커버도 굉장히 입체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기에 더 굉장히 이쁘고, 얘는 비상등을 켜면 주황색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미국 차들 몇몇 차종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죠.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사각형 머플러가 양쪽으로 들어 있습니다. 요새 이 머플러들 범퍼 아래로 숨기는 모델이 굉장히 많은데, 트래버스는 진짜 머플러가 양쪽에 뚫려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3열 시트를 전부 다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하이컨트리의 제일 큰 특징은 이 전동식 3열 시트입니다. 이 오른쪽에 버튼이 생겼어요. 원래는 이 시트 뒤에 끈이 있어서 그걸 잡아당겨서 시트를 밀어 넣었어야 됐는데, 하이컨트리는 여기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누르면 자동으로 접힙니다. 왼쪽 것도 6대4로 이렇게 접히고요. 그리고 이 밑에도 용량이 진짜 큽니다. 여기 공간만 90리터 정도 돼요. 이 트래버스 3열 시트를 올렸을 때 트렁크 용량은 651리터, 그리고 지금 보실 때 용량이 1636리터고요 2열 시트까지 전부 다 접으면 278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포드 익스플로러보다 각각 136, 280, 294리터씩 더 크고요. 팰리세이드보다도 확실히 넓습니다. 네, 그리고 휠은 지금 20인치가 끼워져 있습니다. 신형 트래버스가 5가지 트림으로 나오는데 5가지 전부 다 20인치긴 한데 디자인은 다 달라요. 지금 보시는 휠이 하이컨트리 전용 디자인 휠입니다. 자, 이렇게 2열에 탔는데, 일단은 앞뒤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앞으로 온 상태고, 뒤로 이 정도까지. 뭐 승합차 같은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뒤로 밀었을 때 키가 180 넘는 성인 남성도 부족함 없는, 아마 다리도 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충분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등받이도 기울어집니다. 등받이는 이 정도까지. 장거리에서 충분히 편하게 갈 수 있는 각도가 나오고요. 팔걸이도 이렇게 내리면 이런 자세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센터 콘솔 쪽 보시면 에어컨 스위치가 별도로 이렇게 풍량, 온도 조절 직접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열선이 3단계가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230V 소켓이 있고요. 옆에 USB 단자 2개도 있습니다. 아래쪽은 수납 공간이 꽤 깊네요. 손이 이만큼 들어가네요. 그리고 트래버스는 2열에 시트가 2개밖에 없어서 가운데에 누가 탈 일은 없지만, 바닥이 평평한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지상고가 꽤 높기 때문에 그 밑으로 굴곡 없이 배기 파이프 등을 다 숨길 수 있었나 봐요. 이 덕분에 3열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편하죠. 말씀드린 김에 3열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앞 시트를 적당히 맞추고 뒤에 탔는데요. 확실히
트래버스 전장 굉장히 길고 휠베이스도 엄청 긴 차지만 굉장히 먼 장거리를 가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시트 높이가 낮아서 허벅지가 뜨고 무릎 공간은 확실히 2열만큼은 아직 여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저보다 키가 훨씬 큰 분들이라면 이 2열 타신 분들이랑 서로 상의를 해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쪽에 보면 이 컵홀더 두 칸씩 있고요. USB 소켓도 있고 이 똑같은 게 양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 탄 사람들도 충분히 음료 마시면서 간다거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천장 머리 공간도 나름 괜찮습니다. 하이컨트리에는 이 듀얼 선루프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3열에서도 개방감은 충분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열 디자인에서 혹시 바뀐 게 있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대충 봐도 보이는 게 하나 있고 자세히 봐야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몰랐던 거는 이 기어봉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신형의 기어봉 디자인은 크롬 장식 범위도 좀 넓어지고 굴곡도 좀 생겼어요. 그리고 쉐보레 보타이 엠블럼도 새겨놨고요. 머리 위쪽에 수동으로 단수를 조절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있었는데 그 스위치는 딱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에 닿는 부분, 기어봉 왼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일 반가운 건 이 계기판입니다. 프리미어 트림부터 8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또 운전대 오른쪽에 있는 스위치를 통해서 띄우는 정보를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트립, 주행 가는 거리, 엔진오일 수명, 타이어 압력,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고요. 도어 트림에 보시면 핸들 근처에 되게 이쁜 패턴을 새겨놨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스웨이드도 조금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사실 눈에 크게 띄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상위 트림답게 소재는 조금 차별화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트래버스가 동급 다른 SUV들에 비해 좀 투박하다 보니까 실내가 너무 안 이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버튼 배치나 구성 같은 게 쓰면 쓸수록 편하더라고요. 버튼 배치, 또 버튼 하나하나의 크기, 디자인은 딱히 눈에 크게 안 들어오고 요즘 이 온도 조절도 투박하긴 하지만 실제로 오히려 더 편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형 트래버스는 서스펜션 세팅을 조금 더 단단하게 바꿨다고 합니다. 원래 구형 트래버스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 세팅까지 조금 염두를 해뒀다고 해요. 오프로드에서는 너무 단단하면 또 승차감을 꽤 많이 해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를 뒀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도심 주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고속에서도 안정감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쪼였다고 합니다. 방금처럼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 보면 분명 단단해졌다고는 하는데 이전이랑 엄청난 차이를 개인적으로는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굉장히 편합니다. 한 번 더 넘어볼까요? 이 무게감이 상당하다 보니까 서스펜션을 아무리 단단하게 세팅해도 굉장히 부드럽게 방지턱을 넘어줍니다. 고속에서 뿐만 아니라 저속에서도 바닥에 딱 붙어있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게 트래버스의 장점 중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좌우 기울임이 어느 정도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 구형 트래버스를 탔을 때 이 핸들링을 과감하게 할 생각이 전혀 안 들었거든요. 지금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 역시 트래버스는 고속도로가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낮게 깔려서 쭉 치고 나가는, 진득하게 밀고 나가는 느낌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존의 구형 트래버스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이 조금 더 부드럽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민감한 고객분들은 멀미가 난다는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을 종합을 해서 지금의 이 세팅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파워트레인은 구형이랑 똑같습니다. V6 3.6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쓰고 있고 9단 자동 변속기랑 묶어놨습니다. 최고 출력은 31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6.8kgm입니다. 그래서 복합 연비도 그대로예요. 8.3km/L인데 저는 연비가 살짝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숫자가 낮아서 아쉽다기보다 좀 더 연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트래버스에는 일단 오토 스타트 앤 스탑이 전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추면 시동을 꺼주고 또 출발할 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자동으로 다시 시동 걸어주는, 그렇게 해서 연료를 아껴주는 시스템인데 콜로라도에는 오토 스타트 앤 스톱이 없습니다. 대신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라고
6기통 중에서 4기통만 쓰면서 달리는 모드가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 정속주행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실린더 2개를 꺼서 연료 효율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인데, 서로 하나씩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잖아요, 트래버스랑 콜로라도가. 이 트래버스에도 콜로라도에 들어간 액티브 퓨얼 매니지먼트를 넣었으면 연비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자들에 비해서 연비가 좀 낮기 때문인데, 굳이 이 연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급 모델에 비해서 연비가 낮은 편이기 때문이에요. 포드 익스플로러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하고 있고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일단 이미 팔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에는 연비가 1리터당 12km를 넘고요. 팰리세이드는 2.2 디젤 모델 12.4km/L를 인증을 받았습니다. 트래버스는 복합 연비가 8.3 고정이기 때문에 연비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 특히 시내 주행이 잦으신 분들에게는 고민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제가 78.6km를 주행했는데 현재 연비가 리터당 10km 정도가 나오고 있네요. 오늘 고속도로 위주로 시승 코스를 잡아서 그런지 확실히 복합 연비보다는 훨씬 좋은 연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4기통만으로 달렸다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 또 가속 성능, 이런 거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어떤 구간에서도 거슬리는 진동이 전혀 없습니다. 또 이렇게 고속도로에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시스템이 주변 소음을 잡아주기 때문에 더 조용한 실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버스는 4륜구동 시스템을 기본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4륜구동과 전륜구동 모드를 운전자가 직접 고를 수 있어요. 4륜구동 모드로 바꾸면 가속력이 살짝 체감상 좋아지긴 합니다. 그런데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한 4륜구동 모드는 절대 아니고요. 미끄러운 길에서 좀 더 쉽게 빠져나갈 때, 그럴 때 4륜구동 모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리면 통합 오프로드 모드가 있습니다. 모래나 자갈, 진흙 이런 상태를 직접 판단해서 네 바퀴의 동력을 전달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토우홀 모드라고, 캠핑 트레일러 같은 걸 달았을 때 이제 무게가 무거워지면 엔진 힘, 또 변속 패턴을 바꿔줘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엔진 출력을 뽑아내고 또 변속 시점을 바꿔준다고 합니다. 네, 지금 앞에 차가 있으니까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차간 거리는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지금은 2단계로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속 100km로 맞춰놨는데 앞차에 따라서 지금 85, 86 정도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완성도가 충분한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랬냐면, 앞차가 멀어질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가속을 합니다. 앞차가 좀 급격하게 속도를 줄일 때, 그때는 이 브레이크 페달을 발로 툭 친 것처럼 살짝 급격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위험을 느낄 정도는 아닌데 조금 브레이크 조작에 미숙한 사람이 밟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앞차가 속도를 천천히 줄일 때는 그런 느낌을 받기 힘들고요. 앞에서 갑자기 급제동을 할 때, 그때는 좀 서툴게 브레이크 조작을 했습니다. 여전히 차선 중앙 유지 기능은 없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랑 차선 이탈 경고는 있어요. 그래서 차선 가까이 차가 가면 운전대를 이렇게 다시 툭 안으로 차선 중앙으로 밀어주긴 하나, 고속도로에서 받을 수 있는 도움이 경쟁자보단 조금 적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신형 트래버스의 장단점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점은 이 파워트레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전까지 연비가 아쉽다고는 했지만 이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비 정도는 이미 감안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V6 엔진이 주는 부드러움, 또 정숙성, 쭉 밀고 나가는 이 두둑한 힘 같은 것들이 이 대형 SUV라는 장르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매력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 차의 실용성입니다. 트래버스 곳곳에 있는 수납 공간이 굉장히 쓸만합니다. 암레스트 아래에 있는 수납 공간도 굉장히 크고 2열 도어 트림에 공간이 진짜 많습니다. 컵홀더 하나에 또 자잘한 물건 넣을 수 있는 공간 2개가 있고, 아래쪽 포켓은 거의 1.5리터 생수병 넣어도 충분할 만큼 굉장히 넓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이 트렁크 공간은 경쟁자 대비 확실한 장점으로 다가올 것 같고요. 또 2열 시트의 슬라이딩 기능이나 또 3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히는 기능, 그런 것들도 굉장히 편리해서 놀러 다니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점이 계속해서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네, 세 번째는 안전장비입니다. 트래버스 모든 트림에는 15가지 안전장비가 기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트림별로 차별화하지 않은 점이 저는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또 에어백은 7개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1열 센터 에어백이고요. 또 1열부터 3열까지 전부 다 커버하는 커튼 에어백도 양쪽에 들어갔습니다. 충돌 안정성도 꽤 좋습니다. 몇 년 전에 트래버스 충돌 테스트를 했는데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결과를 보니까 트래버스가 탑 세이프티 픽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왜 익스플로러나 팰리세이드처럼 플러스까지는 못 받았냐 해서 보니까 일단 트래버스가 구형 모델을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근데 구형 모델의 일부 트림이 헤드램프 성능이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푸어 등급을 받아서 전체 성적이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헤드램프 성능만 충분하다면 충분히 플러스 등급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 가지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단점도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트래버스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가격 경쟁력이 조금은 흐릿해졌습니다. 가장 최하위 트림 LT 레더가 빠지고 이번에 하이 컨트리가 새로 들어와서 트림 개수는 유지가 됐는데 기존에 있던 4가지 트림 전부 다 500만원 이상씩 올랐습니다. 최소 538만원부터 약 580만원까지 가격이 인상됐는데 생각보다 가격 인상폭이 커서 좀 놀랐어요. 제가 요새 댓글 반응들을 보니까 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올랐다 라는 의견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4, 5천만 원대로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었는데 가격이 꽤 오르다 보니 익스플로러를 고민하시거나 아니면 팰리세이드에 옵션을 잔뜩 넣거나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두 번째는 경쟁자 대비 조금 부족한 파워트레인 가짓수입니다. 연비 관련해서 말씀드린 내용이랑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요. 팰리세이드는 3.8 가솔린과 2.2 디젤 두 가지를 운영하고 있고 익스플로러는 2.3 가솔린, 3.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다가 일반 하이브리드 모델도 들어옵니다. 네, 파워트레인이 다양할 때의 장점은 단순히 연비 측면에서도 있겠지만 본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엔진을 고를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역시 앞서 언급했던 이 차선 유지 기능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정확히는 중앙 유지죠. 장거리 운전이 많은 트래버스 특성상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이렇게 집채만한 이런 큰 SUV에 기능 하나 빠진 건데도 아쉬움이 상대적으로 크게 남습니다. 네, 이렇게 신형 트래버스 시승 영상 마치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는 동급 다른 SUV들이랑 한자리에 모아서 비교 시승하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